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게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이 확률에 기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슬립이라든가 벽하고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바퀴가 슬립이 있어서 위치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특히나 벽하고 부딪히거나 했을 때 이 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델링하기가 어려운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로봇, 특히 모바일 로봇 중에서도 청소 로봇이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 로봇을 예로 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하지 못하는 것들, 수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이 스토캐스틱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외부 영향 때문에 제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세상 전체가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 이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EX 로봇의 C 로봇, 클리닝, 청소하는 로봇이라서 제가 C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걸 가지고서 조금 예제들을 올해는 만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 이제 띄워보시면요, 이렇게 사각형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쳐져 있는 데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양한 예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사각형, 뭔가 공간이 있고 이 안에 청소기가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제 벽들을 이렇게 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벽이 있을 때 여기를 어떻게 잘 탐색을 하고 다닐까 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 또 특히나 좀 더 다른 요소들 한두 개씩 추가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 로봇, 가리네. C 로봇 예제는요, 여기 이쪽으로 지금 보시면 칸이 10칸, 왼쪽으로 10칸, 그래서 총 이 한 칸이 10을 뜻하기 때문에 200 바이 200 정도 되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청소 로봇, 여기 솔 브러쉬 2개 달려 있고, 여기 이제 청소 로봇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 로봇들이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지 예제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로봇은 여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사파를 그려놨는데요. 거리 판단하는 센서, 뭐 어떤 종류든지 간에 거리를 판단하는 센서들을 붙여놨고요. 그래서 약 30도 되는 곳에 뭐 45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30도 정도 되는 좌우에 센서가 2개가 있고 가운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벽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 센서 가지고 또는 무슨 적외선 센서 또는 레이저 센서 여러 개가 있겠지만,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잘 또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만 로봇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 이 근처 가야지만 실제로 거리 정보들을 잘 알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가 심플한 예제이기 때문에 벽까지의 거리를 줄이고 어디갔죠? 벽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코드 받아서 보시면 ru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run 하면은 뭔가 코드들이 돌고요.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빼고 얘기하면 무한 루프로 뭔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센싱하는 부분, 센싱은 초음파 센서 앞에 있는 3개의 정보들을 얻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랙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트랙이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 뭐 PD를 할지 뭘 할지,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예전 컨트롤러 PD제어 생각해 보시면 인코더 정보 받아들이고 출력 내보내면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또 센싱해서 인코더 값 읽어드리고 뭔가 내가 또 적당한
출력을 내보내면 로봇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는 코드가 조금 복잡하고요. 사실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면은 센싱을 세 군데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세 군데인데 이게 시뮬레이션이다 보니 우리가 쓸 수 있는 센서 데이터는 세 개만 있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내부적으로는 15도씩 돌면서 24개의 빔을 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레이저 스캐너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24개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있고요. 만약 그래픽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인터섹션 하는 예제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위치로 뿅 하고 빔을 쏘면 여기에 뭔가 부딪히는 거를 측정을 해서 거리로 환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그라미 주변에 거리를 판단하는 예제를 그래픽 수업에서 했던 거를 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 그 24개의 15도 단위로 로봇 주변에 지금 거리를 측정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트랙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짜서 뭔가 출력을 내보내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을 하면서 24개 거리 정보들을 판단하고 이 벽을 통과하지 않게 뭐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거나 하면 벽을 통과해서 가는 경우도 몇 번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근데 최대한 줄여서 뭔가 임피던스 형태로 벽에 부딪히면 뒤로 밀리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센싱이나 프로세스를 잊어버리시고 트랙만 가지고 유저 코드 이 부분에서만 마치 컨트롤러처럼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사실 그 충돌에 대한 물리엔진을 간단하게 제가 코드를 짜서 넣어 놓은 거고요. 뭐 구조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로봇이 여기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부딪힐지 않을지 뭐 부딪혔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다 부딪혔기 때문에 반대쪽 벡터들을 계산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P 컨트롤 같은 컨셉으로 스프링에 해당하는 왼 뒤쪽으로 밀리도록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아닌데 좀 이상하게 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는 간단한 물리 엔진이 동작하면서 오류들이 조금씩 생기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하니까 이게 센싱하고 출력 내보내고 뭔가 뒤처리 여기 뭐 컨트롤일 때는 여기서 포워드 다이나믹스 동력하게 돌아갔죠. 그래서 인코더 정보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PD 컨트롤 만들고 무언가 로봇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서 포워드 다이나믹스 같은 정동력학을 풀어서 로봇이 시뮬레이션 되는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봇공학 때는 직접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응용로봇공학에서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수업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화면을 리드로 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보기 어려우니까 슬립 펑션 하나 넣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US0는 아까 총 여기 센서가 3개 있잖아요.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센서예요. 그래서 US라고 하는 울트라소닉 센서라서 US라는 곳에 거리 정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번이 전방, 1번, 2번은 좌우에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코비안 행렬을 가지고 이 모바일 로봇을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지난번 예제까지 이제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있고 입력은 왼쪽 바퀴의 속도, 오른쪽 바퀴의 속도, 그래서 오메가 L, 오메가 R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퀴의 사이즈나 뭐 축간 거리 이런 부분은 제가 내부에서 다 계산해서 바퀴 지름은 약 0.1, 뭐 미터로 하면 10cm가 되는 거고요. 밀리미터로 하면 0.1mm가 되겠는데 뭐 이 단위는 그래픽 공간이라서 지금 제가 실척은 아니라서 0.1 정도로 잡혀져 있고요. 축간거리 L에 대한 것도 여기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왜 빼기 일을 했냐? 뭐 디자인 파라미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인 바퀴의 공간, 바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고요. 자, 이제 노이즈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 이제 노이즈입니다. 이 노이즈가 없으면 그대로 X, Y, Z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배우셨던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수식이 들어간 다음에 사인, 코사인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뭐 실제로 X, Y 좌표, 이 로봇의 위치는 X, Y에 있고 Z는 각도로 얘가 얼마만큼 로봇이 뒤틀어졌는가, 헤딩 앵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좋지 않은데 X, Y 축이 있으면은 로봇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 세타 헤딩 앵글,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이 앵글 값이 여기 마지막에 리턴이 각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이즈를 어디다 제가 추가해 놨냐면, 여러분들이 오메가 L, 오메가 R을 해서 바퀴에 속도를 대입을 하면 노이즈가 랜드 N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우시안 PDF 형태 또는 센트럴 리밋 시오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랜덤이 특정한 값 주변에 이렇게 얻어집니다. 분포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랜드 N은 사실은 N01이라고 표현하는, N은 정규 분포를 뜻하고요. 0은 평균 값이고요. 1은 시그마,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예요. N01. 거기에다 우리가 0.3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 형태로 노이즈가 생성이 될 텐데 0.3배를 해줬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표준 편차 0.3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뒤에서 이 챕터가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거기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0이고 0.3 표준 편차를 가지고 흔들리는 값들이 오메가 L, 오메가 R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다 입력을 똑같이 넣어주면 원래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연계에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시면 지난번 수업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똑바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양쪽 바퀴의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뭔가 슬립들이 들어가서 노이즈가 마치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삐뚤삐뚤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 L, 오메가 R에다가 이와 같은 N00 0.3이라고 하는 가우시안 확률 분포 함수에다가 0.3배를 투입한 정규 분포에서 시그마가 0.3 정도의 노이즈를 넣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에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슬립은 이 정도까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하다라는 그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공간에 대한 감을 잡으시라고 0.3배 정도 넣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예제들은 다 0.5급 그 정도로 흔들리는 데서도 동작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학생들하고 2시간이 넘게 얘기를 했더니 목이 아파서 목캔디를 먹고 있는데 목캔디입니다. 자, EX 로봇의 C 로봇이 있고요. 이 녀석을 돌려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에러가 많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유저 코드 부분에는 간단하게, 난 지금 뭐 어떻게 이걸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고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L, 오메가 R을 대입하면 그냥 로봇이 이제 굴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트랙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되는 무슨 코드에는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어떻게 가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고! 타이핑하고 있어요. 안 가네? 가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휘청휘청 하면서 가고 있죠? 이 슬립을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가서 여기 부딪혔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간단한 물리 엔진 때문에 얘가 여기서 삐적삐적 왜냐하면 슬립이 발생하니까 앞에 가서 처음 박았는데도 얘가 이렇게 쿵 박은 다음에 부비적 하다 보면 각도가 이쪽으로 좀 바뀌어져 있는 것도 보시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와서 부딪혔는데 이 정도까지 부비적 되면서 각도가 바뀌어 있어요. 깨알같이 얘기 드리면
청소용 로봇이기 때문에 여기 브러쉬 두 개도 제가 움직이도록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확대한 장면 보시면 거의 일직선으로 갖다 박았어요. 물론 이제 아까 시작점은 여기 이쪽 라인에 있는데 현재 여기까지 옵셋이 좌우로 비틀비틀 갔기 때문에 박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박고 앞으로 못 가고 멈춰 있습니다. 물리 엔진이 그 임피던스 스타일로 간단하게 만들어놔서 쿵쿵쿵쿵쿵 박고 하면서 박는 장면이고요. 이 부분 여기 이제 초록색 표시를 일부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로봇이 가고자 하는 방향, 머리 쪽이 되겠고요. 양쪽에 브러쉬가 동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랙 코드를, 트랙 함수를 살짝 수정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처음부터 코드가 되게 많아졌어요. 모드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제가 지정을 했고요. 처음 시작하면 모드는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0에서 무슨 동작을 할 거냐면 앞으로 똑바로 가라 하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각각 4라는 숫자를 대입했어요. 똑바로 가라고 했지만 실제 환경이 흔들리니까 로봇은 가면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S0,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US0는 바로 전방의 거리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의 거리 센서가 1보다 작으면 뭔가 로봇이 가고 있는데 이 거리가 부딪히기 전에 거리가 1보다 작아지면은 나는 왼쪽으로 틀어야겠다. 뭐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코드가 계속 트랙은 계속 반복 호출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대비해서 모드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모드가 0일 때는 앞으로만 가고요. 모드를 이제 왼쪽으로 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드를 1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모드가 1번이기 때문에 그 함수가 지금 바뀌어 있죠. -3, 3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만 해갖고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제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2번) 예제입니다. 그래서 C로봇 2를 띄워놓고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갖고 올 걸. 자, C로봇의 2의 런. 여기 좀 크게 볼게요. C로봇의 2의 런. 시작 해봅니다. 자, 삐뚤삐뚤삐뚤. 이거는 많이 흔들렸어요. 얘가 갑자기 확 하고 왼쪽으로 도는 장면 보셨나요? 여기 피겨는 전방 앞부분 센서의 현재 거리입니다. 그래서 특정값 미만이기 때문에 1보다 작아지면 이라는 코드가 여기서 동작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 가다가 이 코드가 1보다 작아지니까 왼쪽으로 틱틱틱 트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코드 받아보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자, 여기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왼쪽으로 도는 코드만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 부분 두 개 다 잘라서 아까 보시면은 -3으로만 -3, 3 이렇게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엉망진창이죠? 보셨나요?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놓고서 옮겨놓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벽 쪽에 되게 중요하니까 벽에다 초점을 좀 맞춰놓고요. 네, 로봇이 삐딱삐딱삐딱 가죠? 박았어요. 이제 왼쪽으로 턴하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3, 3만 있는데 턴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턴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청소 로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벽에 지금 부딪혀 있잖아요. 벽에 부딪히니까 밀려서 돌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해서 특정한 값보다 작아지면 얘가 왼쪽으로 돌는 코드를 썼지만
얘가 부딪히면 약간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거나 하면 얘는 돌기가 어렵죠. 더 이상 돌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몇 가지 다른 코드들을 섞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으로 도는 코드가 들어갔는데 모드는 1번이라 이제 벽에 부딪혀서 벽에 가깝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자. 그런데 앞에 있는 센서가 앞에 코드가 1.5보다 크면,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물체가 청소기가 있고요. 이게 벽이에요. 이렇게 가서 박습니다. 전방 센서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부터 이제 왼쪽으로 도는 코드가 동작을 하죠. 근데 이 도는 게 여기 이렇게 박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 전방에 있는 거리가 이때는 갖다 박으면 조금 늘어났고, 왼쪽으로 돌면 돌수록 거리 정보가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완전히 이렇게 피하에서 돌아 나오면 이 거리가 굉장히 커지니까 1.5보다 만약 크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코드로 모드 0번이 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모드 0은 앞으로만 가고, 특정한 거리 미만이 되면 왼쪽으로 도는데, 왼쪽으로 잘 돌아서 앞에가 뚫려 있으면 다시 모드 제로가 돼서 앞으로 가는 코드가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드 형태는요, 모드라고 하는 걸 넣어서 0일 때는 앞으로만 가고 1번일 때는 왼쪽으로만 도는 코드입니다. 이런 그 서비스 로봇 계열에서는 이게 시간에 대해서 어떤 모드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두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순차적으로 이 트랙 코드가 계속 한 번 끝나고 또 돌아오고 한 번 끝나고 또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모드라고 하는 형태들로 이런 스타일의 코드들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드를 통째로 동작을 시키시면은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됩니다. 에러가 있어서 갖다 박았고요. 로봇은 돌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꽉 껴가지고 지금 쿵탁쿵탁쿵탁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못하신 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가서 앞에 뭐가 있으면 왼쪽으로 턴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나이스한 경우가 되겠고요. 로봇이 돌다가 또는 에러가 있어서 벽에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 원활하게 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쿵 박았는데 이거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제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저도 뭐 이거 해보기 전에는 옛날에 뭐 간단히 왼쪽으로 돌면 되겠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벽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돌기가 어렵고요. 이 동영상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이게 랜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여기서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 코드 앞에가 비면 다시 모두 0번으로 가라라는 걸 다시 해보고요. 여러 번 할 때마다 랜덤에 의해서 같은 경우가 나올 때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얘는 왼쪽으로 돌려고 하는데 또 못 도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던져놨어요. 그냥 가서 부딪히기 전에, 부딪히면 껴서 못 도니까 거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 90도를 거기서 그냥 부딪히기 전에 한번 도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C로봇 3로 가면요, 모드 0은 앞으로만 가는 거고요. 모드 1은 뭔가 각도, 디자이어드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목표 값은 현재보다 90도 많게 왼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모드 2는 이 목표값 Q 디자이어드 값을 쫓아가는 컨트롤 기법을 적용합니다. 이 로테이션은 여러분들 모바일 로봇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될 때 먼저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RT, R 형태로 할 때 그 로테이션 코드를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붙였고요. 그래서 모드가 0일 때는 앞으로만 가고요. 다음 여기 보시면은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전방 센서의 거리가 1보다 작아지면 회전으로 모드가 모드가 바뀝니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모드 1번으로 가면
목표값을 세팅을 해요. 목표값은 얼마냐? 현재 로봇의 각도 self.q에다가 90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은 QD다 라고 정의했고,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모드 2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로테이션을 하는데 에러 계산해서 목표값에서 현재의 값 두 개를 빼서 에러를 구한 다음에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나중에 자료 제가 고치겠습니다. self.q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P 컨트롤 해가지고 마지막에 고 명령에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속도 만들어서 돌겠습니다. 이럴 때는 잘 될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갖다 박았죠? 이제 90도 돌고 있죠? 좀 가는데? 안타깝게도 옆구리에 또 벽에 껴버려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벽에 가까워서 왼쪽으로 틀었는데 틀면서 또 부딪힐 수 있죠. 네? 이게 이렇게 해서 트는데 이 트는 과정이 이렇게 가서 완벽하게 제자리에서 돌지 못하고 슬립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면서 쿵 하고 갖다 박은 장면이 지금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좀 짜증이 날 만한 얘기입니다만, 이거 생각보다 풀기가 어렵구나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데모를 하는 거고요. 바퀴가 슬립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뭔가요? 앞에 있는 센서가 1보다 작을 때에 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좀 더 멀리 바깥쪽에서 요만큼일 때 돌면서 박았으니까 튜닝해서 좀 더 멀리에서 돌기 시작하면 어떨까 라고 코드를 바꿔보는 게 C 로봇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방 센서가 거리가 3이면 3보다 작으면, 지금 여기 밀리미터 단위 또는 뭐 센티미터 단위, 뭐 단위는 그러니까 이 좌우 사이즈가 200이에요. 200 중에서 3이니까 대략 예측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3보다 작을 때는 모드 전환하고 아까랑 코드가 똑같습니다. 이거를 동작시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자! 삐딱삐딱삐딱 가면서 갖다 박았어요. 돌다가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또 껴버렸습니다. 에이씨, 이거 랜덤이니까 찍을 때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꺼버리고 다시 재실행해 봤어요. 시작! 가다가 이 로직을 가지고 거리 3이니까 앞부분에서 좀 멈췄죠? 이 장면 두 번째 보시면은 장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충돌하지 않고 얘가 이제 가요. 또 90도 돌았잖아요. 90도 돌고 랜덤 때문에 흔들리다가 갖다 박으면 현재 각도에서 90도. 삐딱삐딱. 뭔가 슬립 때문에 지금 거리가 벽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갖다 박으면 현재 들어갈 때 입사가 현재 각도를 가지고서 무조건 현재 각도보다 90도 많다는데,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대체 나는 현재 몇 도에 있지? 라고 하는 걸 로봇이 놓치기 시작을 합니다. 헤딩 앵글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각도가 자기는 0도라고, 특정한 각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90도라 내가 벽에 가는데 정확하게 수직하게 갔는지 옆으로 갔는지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제에서는 앞서서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로봇이 여기 이렇게 가는데 자기는 똑바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박았는데. 왜냐하면 자코비 하면서는 나는 똑바로 두개, 고가 44이기 때문에 헤딩 앵글은 0도를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로봇은 삐뚤어돼서 여기 벽에 갖다 박을 때 얘는 자기 각도가 세트가 0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삐뚤어 가서 박은 다음에 90도를 턴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코드가 동작을 하겠죠. 여기 가서 박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박으니까 뭔가 이 코드가 동작을 해서 또 가고 90도 해서 일단 빠져나왔는데, 얘는 현재 각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 90도 정도 되겠지만 내부에서는 박을 때마다 자코비안에 의한 현재 각도를 에스티메이션한 결과들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갖다 박을 때마다 각도를 이 녀석이 조금씩 잘못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데모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예제이고요.
여기에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 어디 숨었어? 네, 여기 아이고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네, 그래프를 좀 열심히 보십시오. 그래프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전방 센서입니다. 전방 센서 하나가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 처음엔 한 100 정도 됐는데 점점 작아지죠. 0 근처가 되면 그때부터 요 사이에도 사실은 흔들림이 있는데 여기서 벽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빨간색은 현재 자기가 생각하는 각도인 겁니다. 자코비안을 통해서 내 각도를 더해 나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지금 보시면 내부 각도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로봇 위치를 좀 바꿔놓을까요? 이 정도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내부 각도들이 자코비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리고요. 이제는 한 90도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90도 근처. 근데 여전히 얘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내부 각도는 90도가 아니라 한 50도로 떨어졌어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야,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네, 지금 벽에 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른 예제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탈출했습니다. 탈출했는데 얘는 현재 각도가 100도가 넘어가고요. 갖다 박는 순간에 각도 계산도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 각도가 갑자기 이렇게 확 넘어간 이유는 DPI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사이로 지금 바꿔놨고요. 이 각도를 내부적으로 자코비안에 의한 것들만 계산하고 있으면 지금 밑으로 내려가니까 대략 마이너스 90도 돼야 되는데 좀 엉뚱한 각도가 되고 있죠. 각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45도로 가고 있는데 각도 좀 많이 틀려 있고요. 그래서 이 청소 로봇에서는요, 자코비안을 이용을 해서 각도를 업데이트 할 수는 있지만 그 각도는 충돌 날 때마다 삐뚤삐뚤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90도, 90도, 90도 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벽에 삐뚤어 가서 박아가지고는 삐뚤어 출발을 해서 또 삐뚤어 가고 이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날 때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그래프를 눈여겨보시면 충돌이 나는 건 파란색이 전방 센서이기 때문에 전방 센서 값들이 작을 때가 대부분 충돌이 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값이 특정한 값일 때는 가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센서 거리들이 흔들리는 거고요. 센서가 흔들리는 거는 센서 자체의 노이즈도 있지만 이 녀석의 로봇 자체가 가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거리 정보들이 되게 불확실하게 보입니다. 벽에 갖다 박았어요. 박고 나서 어떻게 삐적삐적 하면서 탈출할 때 보시면은 이 녀석들도 노이즈, 탈출하면 어쨌든 여기도 지금 보시면요, 벽에 갖다 박고 특정한 값인데 자기가 90도 돌았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90도만큼 올라가서 또 거기서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면서 계속해서 각도에 대한 것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사실은 트루 값입니다. 여기 일단 첫 번째 요 예제들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도는 진짜 로봇의 각도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거는 로봇이 생각한 각도를 드릴 거고요, 어떤 예제는 진짜 값이 있는 걸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로봇이 생각한 거하고 로봇 입장에서 본 것과 실제가 두 개 사이의 차이를 보실 거고요. 여기 있는 빨간색들은 전부 다 실제로 참값입니다. 제가 아까 말을 한번 잘못했는데요, 이 참값들을 가지고 보시면은 갖다 박은 다음부터 90도 턴을 하느라고 데이터들이 쭉쭉 벌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넘어가서 다시 밑으로 온 거고요.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 로봇에서 현재의 헤딩 앵글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코드를 제가 좀 바꿔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로봇이 생각하는 거하고 트루값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야, 어디를 갖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가 셀프 5.Z가 실제 참값이고요. 셀프 Q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저 부분을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네, 이제 그래프가 총 3개가 그려질 거고요. 동일한 작업 다시 하면서 보시겠습니다. 빨간 게 안 그려지네. 뭔가 잘못 넣었네요. 요거는 제가 코드를 좀 바꿔서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꿨더니 저도 헷갈리네요. 자, 이 각도에 대한 거는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자코비안을 토대로 해서 방향을 바꿀 때마다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각도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다른 예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요. 요거부터 일단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방 센서 거리를 1일 때보다 3인 경우로 늘렸더니 그래도 좀 탈출들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코드 가지고 지금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숫자가 3인데 한 5 정도로 크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예제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로봇이 잘 가다가 삐딱삐딱 가다 박으면 아주 박지 않고 시작을 하잖아요. 아예 박지를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거리가 5 정도 되면 탈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이 이제 안 받고 로봇들이 가는데 문제는 이제 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간신히 탈출해서 또 한 번 갔다 받고 90도 가야 되는데 문제가 좀 생겨보네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백으로 가는 거는 충돌에 대한 문제가 좀 잘못 풀렸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제를 수정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현성이가 찾아오는 바람에 진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예제를 바꿔가지고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재밌는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수업보다는 예제 가지고 뭔가 제출하시는 형태 또는 나중에 발표하는 형태 제출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던져 놓을 거고요. 미안합니다. 오늘 떠드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자, 그래서 이 청소 로봇에서 스토캐스틱 환경에 대한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어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 정보가 과연 확실한가? 그러면 거리 정보도 사실은 노이즈가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가서 봤는데 이 거리 정보는 노이즈 때문에도 사실은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가형 초음파나 적외선 센서, 요새는 거의 대부분 초음파입니다만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리를 재기도 어렵고 거리를 정확하게 알더라도 얘가 턴을 하면서 제자리 턴이 아니라 턴하면서 갖다 박아요. 그래서 박으면 껴서 또 못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돌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턴 이렇게 도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청소 로봇에서는 벽에 붙어서 확실하게 돌아줘야 이 부분 청소를 하기가 좋겠죠.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서 멀리서 이렇게 돈 다음에 가는데 가면서 각도가 나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90도 돌았다라고 로봇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러가 누적이 되면서 돌면 돌수록 이렇게 삐뚤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떻게든 탈출해서 오면 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은 지난번에도 살짝 소개를 했고요. 5배를 할 수도 있고 에러의 레벨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녀석의 플롯을 찍어보면 로봇이 전방으로 가서 삐뚤어 돌면서 처음에는 예제들을 내가 몇 도로 돌았는지를 조금씩 기억을 하면서 잘 가는데 점점점 문제가 생기면서
네, 처음에는 거기 가서 잘 틀었다 쳐도요. 갖다 받고 또 90도 돌아서 가다가 90도 돌아서 나오는 라인들을 보시면은 처음엔 벽 근처에 있다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세팅을 하면 그래도 벽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각도 에러가 점점 누적이 되면서 삐뚤어 나가고 결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벽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벽에 끼면 돌기가 어렵다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이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데모를 보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오늘 동영상은 무조건 찍어야 돼서 약간 데모가 오늘 안 좋은 것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 데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이게 뒤에서 예제로 또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이제 잘 만들어놨던 이런 스타일의 데모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갖다 박았는데 삐뚤어 가서 박고 뭔가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얘가 이제 이 벽을 따라서 잘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면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녀석 지금 보면은 벽 잘 붙어서 가고 있잖아요. 툭툭 튀면서 이런 스타일로 데모를 꾸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공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바퀴 휠 다이나믹스는 제가 다른 수업에 예전 역학 시간에도 그렇고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학기 초에도 아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로봇 첫 번째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얘가 이너시아를 가지고 있고 알파, MA 수식을 풀게 되면 이 로봇이 여기서 이 수식에 대한 얘기는 따로 또 하지 않겠습니다. 얘가 앞으로 굴러가려면 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F는 MA처럼 우리가 MA는 F 이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이 수식은 I 알파는 토크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왼쪽은 I 알파, 오른쪽은 토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수식을 보시면 여기 T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얘는 이 부분에 토크가 뭔가 있을 때를 뜻하는 그림이고요. 실제로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나요? 왼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힘, 여기는 MA가 되겠고 앞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요소, 여기는 수직 방향으로 평형이 되니까 바퀴는 땅에 잘 붙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은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마찰력이 앞으로 가게 해줍니다. 마찰이 없으면 그래서 얼음판 위에서 바퀴가 굴러가면 제자리에 있잖아요. 삐딱삐딱 미끄러지고 여기에 마찰이 어느 정도 돼서 바닥하고 이 바퀴하고 사이에 마찰 계수가 마찰 계수는 여기 표현을 안 했는데 마찰이 어느 정도 돼서 마찰이 많이 있어야 그 녀석이 앞으로 굴러가게 하는 힘 F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힘 F에 대한 걸로 여기 수식들로 제가 쭉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마찰이 얼마가 있는가? 마찰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이 녀석은 앞으로 굴러가겠고요. 앞서의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이 녀석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알파하고 얘가 앞으로 가는 가속도 A하고가 반지름 곱하기 R 곱하기 A를 하면 알파가 돼야 돼. 그래야 얘가 굴러가겠고요. 이 마찰이 충분히 많지 않게 되면 바퀴는 되게 빠르게 돌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가지 못하는 슬립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관점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슬립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수식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롤링이 될 때는 이와 같이 수식이 펼쳐지고요. 슬립이 될 때는 알파하고 A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갈 때에는 앞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가속도 A는 R 곱하기 바퀴의 반지름 곱하기 바퀴의 각가속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 슬립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같지가 않으니까 A가 R 곱하기 알파가 아니어서 이 수식에서 보시면 AX가
R 알파일 때 합치면 2분의 1 mr 제곱 알파, 그 다음에 R m R 알파가 되니까 2분의 1하고 1 더하니까 2분의 3 R 제곱 알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굴러갑니다. 여기서는 A는 R 알파니까요. 근데 이쪽은 이 소식을 만족을 못하니까 이때 A는 우리가 따로 슬립이 되는 경우를 토대로 해서 마찰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찰이 있을 때하고 마찰이 없을 때에 대한 수식 모델을 좀 얘기를 여기서 잠깐 짧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 값이 슬립될 때의 알파와 그다음에 롤링할 때의 알파를 비교해 보면 슬립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슬립이 로테이션 할 때보다 제대로 롤링 할 때보다 굴러갈 때보다 슬립될 때의 알파 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은 바퀴가 제자리에서 헛돌 때 보면 엔진 RPM이 막 쭉쭉 올라갑니다. 바퀴가 뺑뺑뺑뺑 잘 도니까. 그래서 알파가 슬립할 때 훨씬 높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수식은 예전에 많이 얘기 드린 수식이라 여기서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슬립 현상은 이 모바일 로봇 쪽에서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슬립이 있게 되면 앞으로 굴러가기 어렵고 실제로 슬립이 계속 있으면 차라리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지면과의 이 녀석의 마찰이 왜 바뀌냐면요. 접촉이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바퀴가 옆으로 살짝 돌게 되면 이렇게 뜨니까 이때는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겠고요. 제대로 굴러갈 때는 이렇게 마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면이 울퉁불퉁하면 지면에 모래를 뿌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잘 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마찰이 부비적 하지 못하고 모래가 있으면 이게 살짝 떠서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하니까 지면과의 마찰이 되게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모래가 있는데 걸어가다 넘어지는 이유는 슬립이 많이 일어나고 마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로 바퀴가 지면을 굴러가려면 졸업을 하고 싶으면 바닥 청소를 열심히 하시고 세팅을 잘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대회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 슬립이 대회장이 대회 처음에는 잘하는데 뒤에 가면은 또 슬립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퀴가 닳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회 나가실 때는 바퀴도 새 바퀴로 바꿔야 되는데 새 바퀴로 바꾸면 여태까지 튜닝한 결과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앞서의 예제, 그 벽에 부딪히는 예제들에서 보시면은 이 슬립이 약간 랜덤하게 벌어지는 것과 굉장히 여기 랜덤하게 아까 제가 모델링한 거 있죠.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의 경우에는 0.3보다는 좀 작아서 0.1 미만으로 많이들 합니다만 노이즈가 많아도 뭔가 잘 움직이는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의 예제는 0.3 정도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